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정자왕이 되는 간단한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정자수가 줄고 있다. 미국 생식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남자의 평균 정자수는 50% 이상 감소했고,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남성은 7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 난임 원인 중 무려 30%가 정자의 질 하락 때문이라고 하죠. 환경오염, 흡연, 스트레스보다도 비만과 운동 부족이 정자의 질과 양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런데 혹시 나이가 젊다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거 오산입니다. 세계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44%의 젊은 남성이 건강한 정자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라고 해요. 여러분도 안전구역에 있는 게 아니죠. 정자왕이 되는 운동 방법. 그렇다면 대관절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해야 정자에 좋을까요? 흔히 남자는 하체를 하니까 닥치고 스쿼트를 하거나 사이클을 타서 날벅지를 만들어야 하나?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란 우르미아 대학의 연구팀은 261명의 사무직 남성을 선발했어요. 사무직 남성, 이 실험에 아주 적합한 샘플이죠. 하루 종일 앉아있고 끼니는 꼬박꼬박 챙겨 먹고, 그래서 뱃살 두둑하고, 261명의 남성 참가자들에게 연구팀은 3종류의 운동을 시켰어요. 첫 번째, 적당히 힘든 운동, 15분 동안 운동하고 1분 휴식한 뒤 10회를 반복하는 거. 두 번째, 쉬운 운동, 30분 정도 조깅을 시켰어요. 세 번째, 무지 힘든 운동,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풀파워 운동하는 거죠. 이 3가지 운동들은 주 3회 6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운동 중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건 뭐였을까요? 그건 바로 2번 쉬운 운동이었습니다. 다른 운동도 정자 건강이 개선되긴 했지만 가벼운 조깅이야말로 모든 수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어요. 정액량은 8.3% 증가했고 건강한 정자수가 21% 증가했죠. 어째서 가벼운 조깅이 가장 좋은 걸까요? 만만하고 쉬운 조깅이 힘든 운동보다 정자 건강에 더 좋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남성미의 상징인 말벅지와 근육왕은 정자 건강에 큰 상관이 없었어요. 단시간에 큰 힘을 써서 근육을 강화하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서서히 지방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비만은 정자의 가장 큰 적이에요. 체내에 지방이 필요 이상 축적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정자의 운동성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두 번째, 열은 고환의 적. 고환은 인간의 기관 중 근육이나 뼈가 보호하지 않고 밖에 노출되어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서늘한 온도에 정자가 잘 생산되기 때문에 열을 빨리 배출하려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죠. 그만큼 온도에 민감한 부위예요. 고환은 추운 곳에서 오그라들고 더운 곳에서 축 늘어진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겁니다. 격한 운동이 발생시키는 신체 열이 장시간 누적되면 정자 생산에 썩 좋지는 않겠죠. 핵심은 꾸준함. 정리하면 어떤 강도의 운동을 택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신체 열이 적게 발생하고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조깅이야말로 정자를 개선하는 최적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정자 건강의 현저한 개선은 운동 3개월까지는 거의 관측되지 않았지만 6개월 이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조깅도 반년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의 조깅, 이 정도는 정말 해볼만 하지 않나요? 여자친구가 있어도 야동을 보는 남자들의 특징. 남자들은 대부분 야동을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야동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남자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3가지 질문. 질문 첫 번째. 흔히 남자의 99%는 야동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연애할 때도 보나요? 두 번째 질문. 여자들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연애할 때 야동을 보는 여자들도 있나요? 세 번째 질문. 그 사람들은 넘쳐나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보는 건가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연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동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야동 보는 사람. 브리검영 대학교의 플랭클린 포젠 교수는 커플 1234명을 모집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야동 보세요 프로젝트. 연구팀은 연애 중인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야동을 얼마나 보는지 물어본 뒤 연인과의 잠자리 만족도는 물론 지금까지 관계했던 파트너의 수 등등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답변을 분석하던 포젠 교수는 결과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26%와 2%. 이게 무슨 숫자일까 의아해하실 거예요. 이 숫자는 바로 연애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야동을 보는 남녀 비율이에요. 남자들은 26%, 여자들은 2%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야동을 본다고 했죠. 물론 아예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자는 94%, 남자는 58% 정도가 야동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거나 아예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여자가 볼까? 성욕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도 야동을 보는 거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단 여자들만 그래요. 여자의 경우 야동을 본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보다 성욕이 훨씬 컸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달랐습니다. 성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야동을 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어떤 남자가 볼까? 야동을 보는 게 성욕이랑 관련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남자들이 보는 거냐고요? 유형은 많습니다. 첫 번째, 첫 경험 시기가 빠른 사람. 첫 관계를 일찍 시작한 남자들은 연애를 하면서도 야동을 볼 확률이 높았습니다. 두 번째, 잠자리 경험이 많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잠자리 경험은 잠자리 횟수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했던 파트너 수예요. 셋째,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이들은 연인이 있어도 잘 봅니다. 연인 몰래 야동을 본다는 사실에 아무래도 죄책감을 덜 느끼는 거죠. 네 번째, 연인과 싸운 사람. 연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혹은 싸웠을 때 야동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남자들은 연인이 있더라도 야동을 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남자들은 연애를 할 때 야동을 볼 확률이 높냐고요? 그건 포젠 교수님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반면에 여자들은 종교성이 낮든 잠자리 경험이 많든 첫 경험 시기가 빠르든 연인이랑 아무리 격하게 싸우든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만 해당됩니다. 이젠 연애할 때 어떤 사람들이 야동을 보는 건지 확실히 아시겠죠? 지금까지 정자왕이 되는 간단한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